네, 취업신문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어떤 코너인지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각종 취업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취업준비생들의 취업, 진로에 관한 고민을 직접 찾아가거나 저희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함께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신문고라고 하면 이제 조선시대 백성들이 그 억울함을 호소할 때 사용되었던 것인데 네. 저희에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취업준비생 중에서도 굉장히 억울한 분들 많아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시간이니까요. 네. 뭐 거침없이 저에게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취업신문고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이분을 한 2년, 3년 동안 대기실에서만 뵙다가 스튜디오에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네. 상큼발랄한 진아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TV로만 보다가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너무나도 기쁜데요. 안녕하세요. 진아연입니다. 네. 자, 제가 전문가처럼 그 구직자분들의 궁금한 점을 좀 긁어드리진 못해도 이 부분이 참 간지럽다. 이런 예. 걸 전문가님들께 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또 상큼발랄한 게 그러니까요. 매력이라고 네.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남성 하겠습니다. 시청자들 좀 많이 끌어주세요.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로도 그렇게 될까요? 부족해요. 네, 자 그리고 특별한 분 또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네. 앞으로 취업신문고에서 취업준비생들의 이 취업에 관한 고민을 또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죠. 맞습니다. 예. 전국 대학, 전국 기업, 전국 기관 등 연평균 200여 회 강연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의 취업 전담 교수 정철상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외대에서 취업 전담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강의하고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월 평균 100여 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마 취업신문고에서 불러주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굉장히 기대해 바쁘신 분인데 감사합니다. 네. 부산에서 매번 오시는 건가요? 예, 부산에서 매번 열심히 달리고 이렇게 오겠습니다. 먼 길을. 예. 아닙니다. 저희 출연료가 많지 않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아주 출연 얘기 못 들으신 것 같다는 예, 뒷돈이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한 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 1호 스토리 코치이자 한국형 스토리텔링 보드게임 개발자이십니다. Y스토리의 윤성혜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Y스토리 대표고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또 보여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스토리가 부족한데 우리 대표님께서 앞으로 그런 상담이라든지 스토리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시는 역할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취업신문고는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듣고 저희 전문가분들이 해결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여기 계신 두 분 중 한 분인 정철상 교수님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일단 이분이 누구신지 시청자분들이 강의 못 들어보신 분들은 좀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예. 인터넷에서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이름으로 월 평균 15만 명이 방문하고 있는 커리어노트 운영을 하시면서 예.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라는 애칭을 또 얻고 계시더라고요. 젊은이들의 예. 무릎팍도사. 고민을 이제 앞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고민이 있으셔서 그 네. 고민을 먼저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요? 그러게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네. 예, 저도 늘 고민만 들어주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고민이 없어지는 날을 고민이 없어지는 날이 네. 왔으면 좋겠다. 예, 그게 그렇죠. 고민이군요. 네. 예. 그러면 벌이가 중단이 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소리가 중단이 돼도 괜찮으니까 고민이 없는 행복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네. 이 취업신문고를 맡아주시기 전에 일단 어떤 분인지 우리 정철상 교수님의 소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좋습니다. 하죠. 예. 고민이 없어지기 위해서 교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네. 좀 먼저 알고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정철상, 생년월일 1968년 8월 25일생, 저와 띠동갑이십니다. 47살이시고요. 별명은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 별명은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닉네임으로 월 평균 15만 명이 방문하는 커리어노트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2012년 10월 누적 방문자 800만 명을 돌파했고요. 2009년에는 대한민국 100대 블로거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2010년에는 다음 책 블로거 1위, 2011년 다음 취업시장 1위 블로거, 그리고 2012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외대 강연에 초대를 받으신 분입니다. 예. 박수 좀 드려야겠네요. 예. 태진 씨도 숨 찼죠? 그러니까 랩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외대 강연에 초대를 받으셨다. 예. 이에요. 어떻게 또 여기에 초대를 받으셨나요?
아마 제가 파워블로거다 네. 보니까 네. 지금 벌써 방문자가 한 1,000만 명이 넘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초대해달라고 해가지고 파워블로거들한테 기자들 이렇게 해서 기자 프레스로 해서 들어갔었습니다. 예. 대단하네요. 예. 보자마자 이렇게 깜짝 놀라요. 오바마 대통령 너무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만나기 힘든 분인데. 예. 네. 어떠셨어요? 그날 그 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뭐 직접 초대를 하신 셈이잖아요, 결국에는. 예, 예. 왜 교수님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블로그 상에서는 좀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예. 거기에 관련한 이제 좋은 기사들 많이 써달라고 해서 부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아주 또, 겸손하게 예, 또 겸손한 이야기를 말씀. 해주셨는데 네.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날 영어로 혹시 대화하셨나요? 교수님 영어 실력이 대단하신가 봐요. 영어는 네. 영어로 대화하지는 않았지만 영어는 가능은 합니다. 조금만. 당연하시고. 네, 진짜 예의상 저희가 여쭤보지 않는 걸로. 그래요. 할까요? 영어 준비는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한번 보여주시죠. Hello, Mr. Obama. 됐어요. 예. 됐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수많은 청년들의 고민 상담을 듣다 예. 보고 들어주고 계시던 중에 그런 좋은 기회에 또 초대가 되셨다는 걸 좀 소개를 해드렸고 궁금한 거는 사실 그런 큰 분을 만나면 좀 위축되고 뭐 할 말 못하게 되고 그러지 않았나요? 어떠세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도 저는 항상 성공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달려가서 예. 그런 에너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혀 기죽지 않으셨고. 그래요. 예. 그래요. 지금 뵈니까 정말 웃으시는 모습이 굉장히 시원시원하시고 정말 스튜디오를 환하게 만들어주시는 예.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정철상이라는 사람은 청춘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예. 저는 따뜻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싶은데요. 제가 묘비명을 미리 적어둔 게 있습니다. 묘비명이요? 제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적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자신의 재능에도 불구하고 예.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온 이 여기 잠들다. 비록 그는 사라졌으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강사로 작가로 활동하며 나눴던 열정의 불씨 하나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경력이 많은 만큼 정말 좋은 말씀 진짜 오늘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과거의 정철상과 현재의 정철상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좀 가난하고 또 능력도 없고 뭐 철이 없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긴 한데요. 네. 또 아무래도 좀 더 고민이 과거에 했던 어떤 경제적인 고민보다는 지금은 조금 미래에서 내가 어떻게 더 나은 가치를 구해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네. 고민을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또 저희 패널 소개를 조금 집중해서 좀 해드렸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정철상 교수님의 고민을 한번 해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리 윤성혜 대표님께서도 뭐 대본에는 없지만 교수님의 고민이 학생들의 고민이 모두 없어졌으면 좋겠다예요. 네. 이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대본에 없는 질문이네요. 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한편으로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발전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지만 네. 모든 고민이 없어지면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럼 옆에 있는 우리 진아영 캐스터도 네. 한번 우리 교수님의 고민을 한번 해결해 주시죠.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저도 고민이 없으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이. 하지만 저도 항상 꿈을 꿔요. 고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고민이 잘 없어 보이는데. 다행이네요. 고민이 없어 보이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예. 아무튼 고민이 고민합니다. 있는 게 다행인 거다라는 얘기죠. 사실 좀 괴롭긴 하지만 네. 고민이 있어야 좀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항상 꿈을 꿔죠. 고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고민을 꼭 갖고 가야 되는 네. 것이다. 서진 씨도 혹시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청춘들이 네. 고민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네. 저는 근데 청춘은요, 고민을 해야 청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지 우리 청춘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 고민을 너무
너무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치열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세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한번 네.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청년들의 고민 해결사 정철상 교수님,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고민이신데요. 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만의 따뜻함과 교수님만의 그동안의 열정이 담긴 끈기로 네. 더 많은 청년들을 만나라. 약간 아니, 원래 여기서 무릎도사 느낌도 나네요. 만나라 하고 질러야 되는데 그거 하실 줄 알았어. 아니, 저도 한번 하게. 만나라! 우리 오디오 감독님 깜짝 놀라실까 봐 제가 조금 홍보를 줄였는데 네, 좋습니다. 어찌됐건 예.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을 만나신다고 여러분께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취업신문고를 두드려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의 열정을 뻗어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정철상 교수님의 고민에 대해서 조금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볼 시간이죠. 네. 예. 정철상 교수님이 잔매거진에 나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조금 난해하고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고민을 저희가 좀 골라봤어요. 네. 제가 사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전 모 대학교에서 디자인 계통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24살 남자 사람입니다. 전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혹시라도 교수님께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미리 앞서 판단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제가 동성애자임을 바란 적도 없으며 이렇게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올 때 즈음하여 전 제가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전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 후 미대에 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학과 공부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제 첫 번째 고민은요. 디자인에 적합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요. 이로 인하여 나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할 수 있을까입니다. 간호사가 돼서 캐나다로 이민을 갈까? 외항사 스튜어디스가 돼서 한국을 벗어날까? 차라리 동성애에 대해 우호적인 국가로 이민을 가면 나을 것 같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네. 첫 코너인데 너무 어려운 지금 고민이 저희가 와서 받아봤던 고민 중에서 아마 가장 좀 어려운 그런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일단 이분은 어떤 어려움이 좀 가장 클까요? 이분의 어려움. 예. 일단 동성애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무척 좀 당혹스러웠고요. 예. 하지만 이해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머리로는 다들 이해하죠. 예. 그래서 다만 이제 고민이 가볍지 않고 좀 진지하다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갔었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진로 선택에 있어서 결혼이라든지 또 자기 삶의 행복을 위해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인인데요. 분명히 이제 진로에 관련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정서상. 진로 부분이 한 개인으로 좀 감내하기는 어렵겠다,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우리 윤성혜 대표님도 이분의 고민 듣고 딱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분은 뭐부터 해결해야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네. 당당하게 자신의 사회적 입지를 좀 먼저 구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자기의 입지를 먼저 구축을 하면 그 다음부터 발생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나하나 해결하지 않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우리 진아연 캐스터도 이 고민을 들었는데 끄덕끄덕 좀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런 친구 한 명 있거든요. 주변에. 아, 네, 진짜로? 근데 저는 너무 센스 있고 너무 재밌어서 저는 좋아요, 개인적으로. 여성분이에요? 네, 남성분인데. 남성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고민이겠지만 저는 그 친구가 떠올라서 한번 그 친구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친구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나가나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친구가 그런 동성애자라는 걸 몰랐다가 예. 나중에 다른 친구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조금 인정하면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서로 배려하니까. 네, 워낙 성격이 좋고 센스가 너무 넘치는 친구여서 그냥 친하게 지내는 정도. 그래요. 네, 예. 고민을 한번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주위에 이제 흔히 볼 수 예.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맞아요. 얘기가. 요즘은 예. 좀 그렇고 아무튼 이분이 사회적으로 좀 당당하게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번 고민을 좀 정확하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될 텐데 네. 일단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부터 좀 해결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전문가로서 아까 입지를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을 하는데요. 네.
근데 전문가로 아시겠지만 이제 구축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 동안에 이제 참고 좀 인내하면서 해야 되는데 미리 이제 커밍아웃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해버리고 나면 그 힘을 기르기를 어려운 부분이 감정적인 상처가 외부로부터 들어와 버리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힘을 기르는 시간들을 조금 기르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턱된 커밍아웃은 오히려 더 내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죠. 지나친 충격이 예. 오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뿌리를 깊게 받고 내 자신에 대한 뭐 사랑이 있은 다음에 예, 취업도 그렇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지금 2개 중에 하나 얘기했었죠? 네, 직업적인 네. 고민도 하고 있어요, 지금. 간호사, 예. 이제 스튜어드 남자분인가 봐요? 예, 네, 남자. 남자분입니다. 스튜어드를 하고 싶다, 아니면 간호사를 할까 이런 고민을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근데 이번엔 대표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이런 직업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좀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분이 나는 스튜어디스를 해볼까? 참 스튜어디스라고 말하기로 고 스튜어드라고 가기로. 그렇죠, 남자 네, 이제 승무원이니까. 지금 남자 승무원으로. 스튜피드라고만 안 하면 돼요. 스튜어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스튜어디스를 할까 아니면 뭐 지금 간호사를 할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 이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내가 스튜어디스로서 스튜어디스나 간호사 그 두 가지로서 역량이 있는지 혹은 자기 적성하고 맞는지 한 번은 탐색을 해봤는지. 스스로가. 네네네. 아. 지금 그렇게 깊이 있는 고민이나 탐색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 계열조차도 요즘 들어서 흥미가 없어요. 네. 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그냥 또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새로운 것을 자꾸 여기저기 탐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이미 한번 관심을 가져봤고 끝까지 해본 경험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분야를 끝까지 다시 한번 파고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하던 디자인을 계속 하면서 좀 더 진로를 모색해 나가자라는 말씀이시고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호사, 스튜어드 뭐 둘 중에 하나를 일단 굳이 정할 필요는 없는 건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한정된 해답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 해답도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지를 하나, 둘 또는 세 개, 네 개를 하는데 이 선택지 안에 답이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던 길에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5년에서 6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디자인 분야에서 전문가가 입지로 구축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우리 아연 씨 친구분 중에서도 이런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분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분의 직업은 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저도 미술을 전공했는데 미술하는 친구예요. 그분도?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못해서 좀 안타까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요식업에 뛰어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멀어졌는데 네. 일단 그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공감하지 못해서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고민이 참 많았을 것 같긴 해요. 그래요. 하여튼 이런 이제 남성 동성애자분들의 특징이 제 주변에도 뭐 몇 분 계신데 굉장히 섬세해요. 그리고 재능이 많으시잖아요. 네, 예. 너무 유머가 엄청 유머러스해요. 네, 사실 또 여자들에게 또 인기가 많다. 네, 맞아. 이분들이 섬세하기 때문에 더 어려서부터 예민해서 내 진로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 하던 일 계속 하시다 보면 더 타겟이 좀 좁혀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고 하네요. 예. 예. 아마 많은 분들 상담을 계속 쭉 해오셨을 텐데 이런 비슷한 사례들 많이 만나보셨나요? 제가 생각할 때 일단 비슷한 사례라면 이렇게 이 친구처럼 자기가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을 온다라는 이런 사례는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고민하는 게 뭔지 혹은 고민하는 종류가 뭐 몇 가지다. 이렇게 그것만 알고 있어도 고민의 80% 정도 이렇게 해결이 이미 된 상태에서 오는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경우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는 뭐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성향이긴 한데 네. 엑셀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엑셀 파일을 열어놓고 그 엑셀 파일에다가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을 칸이 있으니까 칸에다가 나열을 해요. 적어보는 거예요? 네, 하나씩?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적어보다 보면 그중에서 어떤 것은 해결이 되고 어떤 것은 해결이 안 되고 이게 아니면 어떤 건 지금 해결이 되고 어떤 건 나중에 해결이 되고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뭐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나열을 해놓고 그중에 하나씩 해결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동시에 여러 가지가 또 되기도 하는. 네.
그래요. 저도 한번 고민이 네. 많을 때 그 종이 한번 적어보자. 적어보는 게 좋은 방법이라 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적다 보니까 한 5개쯤 적었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렇게 적다 보면 내가 고민을 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민이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또 알 수가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꿈만 예. 구체화시키고 적는데 고민도 구체화시키고 적어야지 빨리 해결이 된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이분의 고민은 사실 좀 특수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성 정체성. 네. 이거는 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닫혀 있는 문제들이고 네네. 이분의 고민은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최종적으로.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특수한 상황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까 순간적으로 당혹스러웠는데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나 이런 이제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네. 생애 장벽이라고도 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부모님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겪는 건데 진로에서는 이런 이제 장벽을 진로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진로 장벽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진로 장벽. 소주는 아니지 진로 장벽. 죄송합니다. 네. 그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예. 너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할 거니 이러니까 아버지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참이슬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죄송합니다. 저기 주제를 처음처럼 해주세요. 예, 좋은 데이로 이렇게 바꾸도록. 예, 죄송합니다. 무리수 많이 두시네요. 진로 장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는데 생긴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누구나 마주치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장벽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MC분들한테도 그런 진로 장벽들이 각기 이제 취업을 하셨을 때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저는 하나씩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저는 경쟁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 경쟁자가 많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많다라는 게 제일 힘들었죠.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자신감을 엄청 잃었어요. 너무나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 스스로가 좀 장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날 캐스터는 어땠어요?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하면서 저는 좀 전공이 미술이었는데 그동안 뭐 신문방송을 전공한 친구들과 제가 과연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뭐 가장 큰 거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쵸. 고민일 것 같습니다. 불안함도 크고. 네. 예. 두 분들이 이렇게 두세 분이 말씀해 주신 게 MC분들이 환경하고 마인드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주변적인 환경하고 또 내부적인 자신의 마인드, 마음가짐,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예. 그렇다면 이분에게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결하세요라고 한 말씀을 좀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벽들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마지막 분명히 해결책. 특수한 상황이긴 예. 하지만요. 예. 그래서 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커리어 구축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넘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네요. 한 말씀 딱 멋지게 짧게. 해주세요. 예, 예. 바로 그러면- 지금 그 순간입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로하라. 예. 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넘어라. 그렇죠. 마지막으로 멋진 말씀 해주셨네요.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네. 오늘 고민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고민 있으신 분은 우리 교수님 사이트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정철상 교수님 블로그 방명록이 있습니다. www.careernote.co.kr 그리고 슬러시 게스트북에 들어가셔서 비밀 댓글로 취업 신문고라고 적어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앞으로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닷과 점을 통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방송 오기 전에 그 부분 신경 써야지 했는데 역시 틀리네요.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윤성혜 교수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좀 어떤 각오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돌봐주실 예정인가요? 저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생을 한 편의 이야기로 보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아무리 이렇게 문제가 있는 장면이 있어도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난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약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코치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수고해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또 인사를 나눠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